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렉처 2 오늘 설명드리려고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문장에 주어하고 동사가 있고 나면 주어 동사로 이렇게 끝나진 않고 뒤에 뭔가 내용들을 넣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 이걸 이제 알파라고 말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주어 동사 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동사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자동사, 타동사, 연결동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제 그 내용이 뭔지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이 딱 동사를 보고 이게 자동사니까 뒤에는 뭐가 필요하구나. 이게 타동사니까 뭐가 필요하고 연결동사니까 뭐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목표로 가볼게요. 자, 오늘의 목표는 동사를 자동사, 타동사, 연결동사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I couldn't agree 하면 I couldn't agree. agree가 동의하다인데 동의하다 다음에 너를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너와 라고 우리나라 말은 너와 이러잖아요. 그러면 너와 라고 with를 넣어도 되느냐. 또 their opinion will not affect 하면 그들의 의견은 affect가 영향을 미치다인데 그러니까 나의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야 될 테니 여기다 to를 쓰는 게 우리나라 말처럼 그러니까 affect to mine 이럴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 말과는 달리 그냥 mine이라고 써야 될 것이냐. 또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하면 당신은 권리가 있는데 이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권리를 설명해줘요. 그래서 남아있을 권리고 남아있다 다음에 조용히 남아있을 권리가 있다라고 우리나라 말의 묵비권 설명하는 그 조용하게 남아있을 아마 이런 말이 필요한데 그러면 조용하게니까 silently라고 ly를 붙인 부사를 써야 될 것이냐 아니면 silent라는 형용사를 써야 될 것이냐 지금 들으면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자, 자동사가 뭐고 타동사가 뭐고 연결동사가 뭔지 이게 뭐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고요. 또 한 15년 전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그 하나하나 사전 찾아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너무 제 마음에 있던 아주 큰 돌을 그 학생이 이렇게 꺼내서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숨겼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이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돌덩어리가 아닐까.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자, 이 문제를 15년 전에 제가 듣고 참 마음에 크게 숙제를 얻었고 그 다음에 15년 동안 계속 참 감사하게도 강의할 기회가 있고 또 연구할 기회가 있어서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한 15분, 20분 되는 강의를 듣고 아, 이게 자동사, 이게 타동사, 이게 연결동사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아주 기쁜 소식을 들은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기본적인 설명을 해볼게요. 자동사라는 건 그 자라는 말이요. 이쪽에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자동사 할 때 자라는 말은 스스로라는 말로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제 자동사라고 해요. 동사의 스스로는 주어를 말해요. 자동사는 주어는 동사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이 주어와 동사만으로 상당히 흡족한 정보가 주어지는 것을 자동사라 그래요. 그렇지만 주어는 뭐뭐다 해서 이가 끝난 말이 너무 짧아서 보통 그 뒤에다가 뭔가 명사를 붙여주곤 하는데요. 그런데 주어 동사 다음에 어떤 명사가 나올지는 앞에서 제가 P라고 쓰는 것은 전치사 얘기고요. 전치사를 써가지고 어떤 종류의 명사가 나오는지를 설명하곤 해요. 그래서 보통 자동사는 주어, 동사, 전치사, 명사의 패턴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문장의 경우 I couldn't agree.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나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 그러면 I couldn't agree. 그래도 뭔가 무엇에 동의를 했는지 상황상 이제 안다면 I couldn't agree 하고 끝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당신과 이러려면은 전치사, 명사 이렇게 붙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사를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대상의 종류가 결정되어 있지 않아서 with you인지 아니면 on this인지 또는 about something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전치사, 명사로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반면 타동사라는 거는 스스로 자자가 아니라 타자가 이제 이렇게 남이라고 하는 타동사. 그러면 남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사의 자기에 해당하는 주어가 있으면 그 뒤에 내용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뭔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동사라는 거는 만약 대상이 없으면 얘기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바로 써줘야 되고 그래서 대상을 필요로 하니까 타자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타동사라고 부른 것이고요. 대표적인 문장이 이런 거죠. I will marry you
이 간단한 문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여기 with가 필요한 게 아닐까? with를 쓰면 틀린데 왜 틀릴까? 그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궁금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Mary가 타동사야 라는 설명을 들어요. T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왜 Mary가 타동사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왜 Mary 다음에 with를 안 쓰냐 이게 궁금한데 Mary가 타동사라서 with를 안 써야 돼. 그러면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Mary 다음에 왜 with를 안 쓰느냐, Mary가 왜 타동사냐, Mary 다음에 with를 써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모두들 아유 피곤하다 던져놓곤 했었어요. 자 이제 간단한 설명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동사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필요한 동사가 타동사고 타동사는 그 영향을 받는 대상을 전치사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자 이제 Mary란 동사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결혼할 거야. 그러면 이 결혼하다라는 활동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나는 결혼할 거야. 아 물론 내가 결혼할 거야 언젠가. 그러고 싶으시면 그러세요. 이제 나중에 그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년에 이런 말을 하려면 하시는데 여기 사람이 나오는 것은 Mary라는 동사의 가장 그 전형적인 대상이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다가 with로 소개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I will marry you, I will marry him. with가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대상이니까요. 전치사의 소개가 필요 없다는 거죠. 어이구, 죄송합니다. 제가 파일을 앞으로. 예, 살짝 넘어갔네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하면 타동사란 이 동사의 대상이 꼭 필요하고 대상의 종류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전치사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동사 타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Their opinion will not affect. Their opinion will not affect 하면 영향을 미친다 하면은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죠. 그러니까 전치사 필요 없이 바로 명사 써주셔야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연결동사는 주어를 보충하는 보어가 필요한 동사. 그러니까 주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어가 있고 그 둘을 연결해주는 동사를 연결동사라고 해요. 걔들은 이제 주어는 보어이다 정도의 뜻이 있는 거죠. 이 문장을 보면 you have the right. 권리가 있는데 뭐 할 권리냐면 remain의 주어는 you죠. 당신이 남아있고 남아있는 상태가 silent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ilent는 silent 하게 남아있다라고 남아있는 그 동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을 당시에 주어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silent 한 상태로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무엇을 수식하는지 보세요. 그러면 동사가 아니라 주어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형용사 형태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복잡해 이런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단어가 3개밖에 없어요. 동사가 3개. 첫 번째 무슨 동사? 자동사, 타동사, 연결동사. 그럼 어떤 동사가 연결동사라면 주어는 보어이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고 모든 주어는 명사거든요. 그럼 명사를 설명하려면 보어는 명사 설명하는 거, 주어를 설명하는 거니까 명사를 설명하려면 형용사를 쓰셔야겠어요? 부사를 쓰셔야겠어요? 이제 렉처 4에서 얘기할 건데 모든 명사는 형용사가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를 수식할 때는 형용사로, 왜냐하면 주어가 다 명사고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는 거니까 부사는 명사 수식하지 않으니까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차분차분 최대한 차분차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rise 대 raise 이렇게 써놨는데요. 어떤 동사들은 이제 대체로는 뜻이 뭔지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는데 어떤 동사들 그걸 좀 주의해야 돼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rise는 자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건 자동사죠. 자기가 일어난다 하고는 그 다음에 뭔가 얘기를 붙이려면 전치사, 명사 이렇게 해주셔야겠어요. 예문 a full moon 보름달이 rose 했어요. 그래서 over the valley 하면 이제 valley 계곡 그 위로 이렇게 full moon이 rose 한 거예요. 자동사죠. 그야말로 주어가 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raise는 그런데 스펠링이 조금 달라졌죠. A를 하나 집어넣으니까 raise는 자기가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남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raise 다음에는 일으키니까 대상이 꼭 필요하죠. 그러면 예문 raise your hand 손을 들으세요. If you know the right answer 여기 보면 if라는 종속접사 다음에 you라는 주어, 그다음 know라는 동사, 그리고 the right answer라고 한 대상이 나오잖아요. 이런 know는 타동사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여기 raise에도 그다음 바로 대상이 나오니까 이런 걸 타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raise가 왜 타동사인가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raise가 타동사 왜? 뜻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뜻이 들어 올리다니까 대상이 필요해요. rise가 왜 자동사인가요? rise의 뜻이 일어나다니까
그럼 주어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동사 다음에는 전치사 명사, 타동사 다음에는 대상어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근데 이런 단어들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rise, rose, risen 이런 변형들 좀 주의하셔야겠고 rise 써야 될 자리에 raise 쓰고 막 이렇게 헷갈리지 말라고 이제 문법책에서 얘기하곤 하는 거죠. 이렇게 좀 주의해야 된다는 또 굉장히 대표적인 동사가 lie하고 lay라는 말이 있는데요. lie는 자기가 이렇게 눕는다는 말이에요. 또 거짓말하다라는 뜻도 lie로 표현을 하죠. 지금은 눕다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눕는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그녀가 누워 있었으니까 어디 위에 누워 있었는지 she was lying on the beach 하면 beach 위에 이렇게 자동사 다음에 전치사 명사로 그러니까 뒤에 내용을 추가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lie라는 말의 변형이 lie의 과거형이 lay고 또 그것의 분사형이라는 거 이런 거 내가 차차고 말씀드릴 텐데 VED형 분사 이렇게 부르는 분사형이 lay인에서 lie, lay, lay인이라는 불규칙 변화를 하니까 저런 형태를 좀 주의하셔야겠고 또 ing를 붙이면 이렇게 lying 이런 모양이 되는 걸 주의를 해야 되긴 해요. 여기 이때 특히 또 lay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거는 lie는 자기가 눕다고 lay는 눕히다라는 말이니까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타동사 뒤에 대상을 써야겠어요. Why don't you lay the baby on the bed? 하면 lay the baby on the bed. 대상을 요 위에다가 놓지 그러냐라고 해서 이제 여기 lie와 자동사, 여기 lay는 타동사 이런 건 이제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시험에 자꾸 나오는 단어죠. 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그 자동사와 타동사가 뭔지 그런 lie와 lay, rise와 raise라는 샘플을 봤잖아요. 이제 좀 그 외에 이런 기본적인 뜻 가지고 해결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좀 따로 공부를 해줘야 되는 단어들이 한 몇십 개 있어요. 그래서 몇십 개만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상황에 따라 하시면 되겠고 몇십 개 주의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몇십 개. 아이고 말이 쉽지.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잘 정리하면 그래도 꽤 할만해요. 제가 되게 못 외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도 외울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단어들은 이쪽에 있는 동사, 이쪽 동사 뜻은 되게 비슷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의 구분이 안 돼요. 얘 도착하다, 얘도 도착, 도달. 그다음에 얘 산다, 이것도 산다 아닌가. 이거 대답하다, 반대하다. 이제 한국어에 비해 영어는 단어의 개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로 해석이 되는데 영어로는 되게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단어가 여러 개 있다는 건 서로 간에 조금씩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우리말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이쪽 말과 이쪽 말이 영어 안에서는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데 arrive는 이쪽은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해요. 도달하다, 도착하다, 그야말로 도착이에요. 그러니까 도착하니까 어디에, 혹은 몇 시에, 혹은 누구와 이런 것들을 전치사, 명사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살다 맞아요. live하고 reside하고 live는 살다, reside는 거주하다처럼 요거는 쉬운 말, 요건 좀 어려운 말. 왜 한국말에도 살다, 거주하다 뜻은 비슷하지만 쉬운 말, 어려운 말 이렇게 다르잖아요. 여기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살다, 거주하다 뜻은 같고 좀 어려운 정도만 다른 말이죠. 어디에 산다 해가지고 in 어디 이렇게 나오는 건 되게 당연해요. 또 reply와 respond는 이건 대답하다고 respond는 좀 반응한다. 이게 좀 다르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하는. 근데 비슷한 이 두 가지 말이 누구에게 그러니까 to를 써서 to something, to somebody 이렇게 얘기를 해요. object가 반대하다. 무엇에 반대하는지를 이렇게 to, 그쪽을 가리키는 to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이제 무엇에 반대하고 무엇에 대답하고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비슷한 말이 reach 다음은 전치사를 쓰지 않는 거예요. reach는 이렇게 도달, 띡, 띡 이렇게 도달하는데 reach 다음에는 띡 나오는 이 장소를 바로 대상으로 직접 쓰는 겁니다. 또 inhabit이 우리말로는 또 거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habit 자체의 뜻이 붙잡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점령하다처럼 어떤 장소를 이걸 대상으로 갖는 거예요. inhabit이 이걸 붙잡다 해서 왔으니까. 요런 이제 habit 같은 걸 어근이라 그러고 어근들이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장소를 붙잡는다 하면 거기서 산다는 말로 읽히니까 붙잡다의 대상을 직접 써주는 거죠. 또 answer 다음에도 answer me 내 말에 대답해 할 때 내 말에라고 안 하고 answer me, answer my question, our answer the door
이렇게 answer라는 되게 쉬운 말 다음에 to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되죠. 또 oppose도 반대하던데 object와 달리 to를 쓰지 않는 것들, 이걸 좀 주의해 주셔야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네빗을 예문으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자, we hope to reach the camp before dark. reach the camp 이렇게 영어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하지 마시고 reach the camp 그러는구나. arrive at the camp일 텐데 reach the camp 띡 장소 이러는구나 하고 이제 좀 받아들여 주시면 또 he still hasn't answered my question 에서 answered my question 이러는구나. answered to my question 그러지 않는구나. 또 many scientists oppose Darwin's ideas 하면 many scientists가 opposed 한 다음에 바로 Darwin's ideas 이러는구나. objected to, objected면 to를 쓸 텐데 좀 주의하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봤던 좀 주의를 해줘야 될 단어들을 reach하고 또 그 다음에 inhabit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answer 그리고 oppose 다음에 to를 안 쓰는 것. inhabit 다음에 in 안 쓰고 나머지는 to였잖아요. 이제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에 할 텐데 영어로는 안 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이게 address 이거 접근하다란 말이거든요. 그럼 어디에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걸 안 쓴다고요. 또 answer 아까 얘기했고 approach가 그야말로 또 도달하다 접근하는 거죠. to를 안 씁니다. attend가 참석하다면 어디에 참석하는지 to를 써야 될 것 같지만 attend 다음에도 바로 장소를 써요. 대표적으로 enter라는 말도 굉장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들어가다 그러면 한국말로는 어디 안에 어디에 들어갔다라고 할 텐데 영어로는 entered 장소 바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oppose 얘기, reach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들은 대체로 우리 같으면 어디에라고 할 텐데 to를 안 쓰고 그걸 직접 대상으로 쓰는 경우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company가 회사란 뜻 있지만 회사 말고 친분, 교우관계, 친구 이런 것도 컴퍼니라 그래요. 그리고 company는 우리가 해석할 때 뭐 동행하다 그런 정도의 말 같이 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와 어디로 같이 가다 하니까 company 다음에 with를 쓸 것 같은데 영어로는 그러지 않아요. 근데 company 다음에 사람 쓰면 같이 갔다는 얘기잖아. with가 필요 없어 이래요. 이 marry나 마찬가지인 거죠. 컨택한 다음에 사람 쓰면 만났다는 얘기잖아. 조인한 다음에 뭐 단체를 쓴다거나 그러면 거기와 조인했다 하지 않아도 조인하고 단체 쓰면 같이 했다는 얘기잖아. resemble 닮다 다음에 사람 나와야지 뭐 누구와 라는 말이 왜 필요해 이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주어가 marry했다 사람 그러면 이렇게 와라는 말이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to x, with x 그리고 about x 이 세 가지 경우를 기억을 해서 이걸 좀 외우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디스커스가 토론하다면 그 다음에 무엇을 이렇게 얘기해주면 화제가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explain 설명하다 무엇을 또 mention 언급하다 무엇을 suggest 제안했다 무엇을 이러면 되지 무엇에 대해 이런 말이 군더더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about 쓰지 않습니다. 예를 확인하죠. We entered the restaurant and had lunch. into를 쓰지 마세요. I accompanied my mom to a shopping mall. with를 쓰지 마십시오. The doctor explained the risks to me before the operation. 의사가 설명을 했죠. 그 위험들을 설명한 거예요. 나에게 해줬고 수술 전에 했습니다. The doctor explained the risks to me before the operation. 여러분 이런 문장을 좀 연습해서 외워볼까요? The doctor explained the risks to me before the operation. 그렇게 자꾸 반복해서 연습을 이 PPT에 나온 문장들을 하시면 많이 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좀 전에는 우리나라 말로는 어디에라든지 또는 누구와라든지 또는 무엇에 대해라는 말이 쓸 것 같지만 안 쓰는 경우를 봤잖아요. 그런 걸 주의해야 되고 또 어떤 걸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제 이 동사들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뭐뭐를 졸업하다의 경우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러고 기다리다 그러면 너를 기다렸다 이러니까 전치사를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영어에서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 몇몇 개 우리말과 다른 동사들을 조금은 외워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she graduated 하고 high school로 바로 가지 마시고 from high school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she graduated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려면 만약에 몇 년에 졸업했다 이러려면은 여기다 연도 앞에는 in을 쓰잖아요. 그래서 in 다음에 연도를 쓴다든지 적당한 전치사를 넣어주셔야 돼요. graduate 자동사인 거예요. 영어에서는. 자, 두 번째 문장에
I will stay here and wait for you 이러면 wait 같은 경우에 우리말로는 너를 기다릴게 이러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I will wait 나는 기다릴게 하고 바라보는 게 뭔지를 for you 이렇게 for를 써줘요. 그래서 wait 다음에 for를 넣도록 공부를 해주셔야겠고 he insisted on his innocence의 경우에 innocence는 무죄라는 말이에요. 이게 NOC가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고 이는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잘못이 없음을 이제 insist를 우리가 보통 주장하다, 고집하다 이러면 그것을 고집하다 이러면 될 것 같지만 이 단어의 어떤 특성상 여기 on을 써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insist 다음에 바로 명사를 쓰지 않고 on을 넣도록 공부를 해주셔야겠고 tablet piece refers to 이럴 때 우리말로 칭하다 이러거든요. 그럼 무엇을 칭한다 하는 것 같지만 refer 다음에 to를 늘 연결해 써줘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여러분이 글을 읽다가 이 단어 다음 전치사를 쓰네. 그러면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쓰는 것들을 확인해서 영어 안에서는 그러는구나 하고 좀 받아들여 주셔야겠어요. 여기 있는 동사가 우리말로는 타동사 같지만 영어에선 자동사라서 명사를 바로 붙일 수 없고 전치사를 넣어준다는 거죠. 마지막 문장 해석해 볼게요. Tablet piece refers to a slate shaped 할 때 slate 판 모양의 모바일 컴퓨터 디바이스다. 이런 문장에 refer to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본 동사들은 어떤 동사는 완전 타동사, 어떤 동사는 완전 자동사 이렇게 정해진 것들을 봤어요. 근데 영어에 또 굉장히 많은 동사들은 자동사로도 쓰고 타동사로도 쓰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말하고 되게 달라요, 이 부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break이란 말을 보면 여러분 break 뜻이 뭐예요? break 했다 그러면은 이게 깨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럼 깨다 하면은 대상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깼으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이런 문장이에요. He broke the chocolate. chocolate's broke 했고 into two, 두 개로 쪼갰다 하는 거는 타동사 대상이 있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장도 있어요. All the windows broke during the earthquake. 이 문장을 보면 all the windows가 broke 했다 이러면은 창문이 깨진 거잖아요. 그럼 창문이 깨졌으면은 이걸 혹시 수동태라고 왜 창문이 깬 게 아니라 자기가 깨졌으니까 깨진이라는 뭐 be broken 이런 말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영어에서는 깨뜨리다와 그다음 깨지다를 그냥 break이라고 해요. 저절로 깨졌을 때. 저절로 깨서 주어가 저절로 어떤 변화를 겪을 때는 특별히 수동태를 하지 않아요. 즉 뭐냐면 break이란 말을 사전 찾아보시면 깨다와 깨지다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진이 있을 동안에 earthquake가 있을 동안에 두루룩 그냥 깨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깨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밑에도 마찬가지 경우인데요. Sales of new cars 하면 새 차의 매출이 이렇게 점점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즉 grow라는 동사가 늘어나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우다라는 뜻도 있고 자기가 늘어나다는 뜻도 있고 그럼 자기가 늘어날 때 여기 이제 자동사라고 하는 거죠. 옆에 있는 by는 늘거나 줄 때 그 폭을 얘기하는 전치사로 by를 써요. 10% 정도 늘었다 작년에 이런 얘기죠. I've decided to grow my hair long 이러면 이제 내가 내 머리카락을 길게 긴 상태로 키우는 거니까 이때 grow는 타동사인 거죠. 그래 이렇게 자기가 바뀌거나 남을 바뀌거나 두 가지 경우로 쓰는 동사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 또 마지막 경우는 지금 이 문장의 경우는 he 다음에 knocked, he knocked 이렇게 그가 knock했다, 낙은 이렇게 세게 빡 쳤다 이런 얘기죠. 낙이 왜 knockdown 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on이 있어요. he knocked on the door 하면은 주먹이 가다가 on이라는 말이 문에 이렇게 닿는 거예요. 그래서 세게 팍 치는 게 아니라 똑똑똑 이렇게 knock on 했다, knock at 했다라고 뭔가 동사와 대상 사이에 설명이 필요한 경우죠. 아주 세게 친 게 아니니까. 그럼 그 설명을 전치사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랑 이걸 비교해 보면 he knocked the man 이라고 여기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 남자는 이 남자의 주먹을 되게 세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전치사를 넣어줌으로써 동사가 대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약화시켜주고 만약에 동사가 대상을 아주 팍 치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바로 대상을 쓰는 겁니다. 비슷한 경우가 we climbed up the hill 이러면은 산을 올랐다 하기도 하고 산 위로 올랐다 하기도 하는데 위로라는 말을 넣어준다는 건 일단 올라갔는데 이렇게 휙 완주를 한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갔다가 뒤에 보시면 walked along the ridge에서 ridge가 이제 능선이에요. 그러니까 능선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걸었다가 이제 내려온 거죠. 반면 이 문장 she climbed Mount Everest 하면은 그 거대한 산을 그냥 심플하게 완주를 할 때는 up 같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은 굉장히 비슷하고 좀 약간의 차이들이 있죠. 전치사를 넣어주면 이건 자동사다. 전치사를 안 쓰고
동사와 대상 사이를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타동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자동사, 타동사 얘기를 했고요. 이제 연결동사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세 번째 동사 타입이죠. 연결동사의 대표는 be예요. 우리가 비동사 이러면 am, are, is, was, were 이런 동사들이 있고 얘를 이다 혹은 있다라고 읽는다고 거기까지 아마 여러분이 기억을 할 것 같아요. 비동사는 주어가 무엇인지 또는 주어가 어떠한 상태인지 또 주어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비동사 뒤에 주어를 설명하는 명사나 형용사나 아니면 전치사 명사 이런 것들을 써줍니다. 예를 봐야겠죠? 자, be 다음에 명사를 쓰는 예예요. Speech is a part of our lives. 이러면 말하기가 우리 삶의 일부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language is inseparable from culture. 이러면 언어는 inseparable 이라는 말은 형용사예요. 여기 중간에 separate, 나누다라는 동사가 들어있고요. 앞에 in은 안 된다. 그 다음에 able은 될 수 있는 이런 뜻이 있어서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language는 분리가 안 된다. 문화로부터는 이렇게 형용사로 주어를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They are in love 하면 그들이 사랑 속에 있다. 이렇게 읽어야겠죠. 뒤에 전치사 명사가 나오면 대체로 있다, 존재한다 뭐 이런 말이면서 그들이 사랑 안에 있다고 전치사 명사로 주어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비동사, 연결동사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는 보어가 나와야 되죠. 근데 연결동사는 be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종류의 몇몇 연결동사들이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다 해봤자 한 20개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를 보시면 Speech seems a complex process 하면 말하기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보인다. 이럴 때 seem 다음에 이렇게 바로 명사를 넣어주면 이걸 만약에 is로 쓰면은 speech는 뭐뭐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seem이라는 동사는 여러분 see는 보다고 seem은 보이다거든요. 그래서 그래 보인다. 좀 약간 불확실하다. 이런 말을 표현하게 돼요. 그런데 다시 여기다 좀 적어보면요. 주어는 seems 한다. 보어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대략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의견상 그러하다. 이런 동사들은 또 보인다로 look이라는 말도 쓰고요. 또 보이게 그런 게 아니라 들리기에 그것이 어떠한 것으로 들린다 할 때는 sound라는 말도 that sounds great 하면은 그게 좋은 거, 대단히 훌륭한 걸로 들린다 한다든지 또는 smell 하면은 어떤 느낌이 어떤 냄새가 나는지 또 어떤 맛이 나는지 또 어떤 촉각이 느껴지는지 이런 말들 다음에도 보어를 쓰면서 이제 자기가 느끼기에 어떤지를 말하는 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을 보면요. Some Egyptian picture writings에서 어떤 이집트의 상형 문자들은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이래요. 그럼 이제 remain이라는 동사가 주어가 어떤 상태, 요 이제 상형 문자가 어떤 상태로 남아있는지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이고요. stay 뭐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stay하고 remain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the prince turned into a frog 하면은 이제 주어가 turn이라는 말은 이제 돌리다라는 뜻도 되지만 주어가 보어로 바뀐다 이런 의미로도 turn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into a frog에서 만약에 into를 쓰지 않는다면 왕자가 개구리를 돌렸다는 말로 들리게 돼요. 그래서 개구리로 하고 이렇게 바뀐 화살표, 변화를 into라는 말로 표시해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보어에는 이런 의미상 필요한 전치사를 넣어줘야 될 경우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연결동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연결동사, 이제 비동사 중에서 시험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하는 하나의 구문이 대어로 시작하는 문장. 이제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어 이러면은 there is, there are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읽으라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있다는 is만 해도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the beautiful river is over there 하면 그 아름다운 강이 저기에 있어 하면은 the beautiful river is over there 하면 되는데 어떨 때는 있다라는 말을 there is, there are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는 거냐면 문장에서는 앞부분에는 old 원래 아는 얘기를 해주고 새로운 얘기는 뒤쪽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the beautiful river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당신도 아는 그 아름다운 강이 이건 이제 우리가 서로 아는 거니까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장을 보면 there is a beautiful river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는 어떤이란 말이니까 이 이야기가 새로운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낯선 얘기를 주어로 쓰기가 좀 그래서 마치 서로 안다는 듯이
there is, there are 이런 걸로 시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디에 있다라는 말을 할 때 주어를 앞에다가 쓸지 아니면 there is, there are 뒤에다가 쓸지는 이 명사가 서로 아는 오래된 정보인지 아니면 처음 보는 새로운 정보인지로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얘기하기 위해 there를 쓸 때는 여기 there는 거기에란 뜻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있다일 뿐이니까 수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뒤에 나오는 명사에 맞게 is인지 aren't 잘 써주시고 그다음에 주어 뒤에는 장소를 새로 써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본문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공부했으니까 처음에 봤던 이 문제를 어떻게 맞추 이제 좀 더 달라졌는지 봅시다. I couldn't agree. 여러분 agree가 어떻게 되죠? agree가 동의하다니까 그 다음에 너를 이러는 건가요? 너와 이러는 건가요? 예, 볼까요? 너와 이렇게 해야겠죠? 자동사요. 그다음 their opinion will not affect 하면 affect가 영향을 미치다니까 대상이 꼭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나요? 대상을 바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mind을 바로 넣어야지 여기다 to를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이러면 remain이 무슨 동사였죠? 여러분 agree는 자동사, affect는 타동사, remain은 그렇죠. 연결동사잖아요. 그래서 연결동사 다음은 주어를 설명하기에 맞는 형용사를 써주셔야 되겠다. 이게 오늘의 긴 내용이었어요. 자, 여러분 practice 풀러 갈게요.